자, 어제 어떤 분이요, 해병대 난리 났다. 박정훈 대령 영장 기각 후 해병대 오비들 분노. 빨리 사과하고 마무리해라.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댓글을 다주셨어요. 국정원 댓글 수사 때 항명파동을 일으켰던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서 수사 외압 의혹이라니 정말 아이러니네. 윤 지지하는 숙골들은 그때 영상을 다시 보며 무슨 생각이 들까? 박근혜 정권 때 아주 떠들썩했고 결국 윤석열은 좌천된 걸로 끝난 걸. 지금 윤 지지하는 인간들은 그 당시 윤석열을 뭐라고 생각했을지. 자, 그렇게 지금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윤 정권이 지금 이념 전쟁을 벌이면서 오버하고 밀어붙이는 건 그것 다 좋은데요. 그런데 최소한 상식을 지키고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아부나 간신들이 늘려서 언한 이야기. 자, 병들을 갖다가 그 물속으로 집어넣어서 수색을 하라고 닥달하는 과정에서 사단장이 그냥 흥분해서 닥달을 해댔다라는 거, 그거 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수사를 하겠다, 수사 대상이다라는 그런 결정을 갖다가 추인해놓고 나중에 용산이든 어디든 뭔가가 누가 쑤셨겠죠. 그래서 그거 아니다. 2명만 하고 나머지는 빼라. 그러니까 박정훈은 수사단장으로서 병사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모와 또 일선에서 복무하고 있는 전체 해병대들, 서북 오도라든지 위험한 지역에서 해병대가 다 몸을 던져서 복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복무하는 남의 귀한 집 자식들을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서 자원해서 온 그런 병사들을 개죽음으로 몰아낸 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원칙론을 가지고 그 사건을 왜 지시해놓고 또 바꾸냐고 경찰에 이첩했고 그 이후부터 이제 항명이냐 어쩌냐 하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해서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정훈은 그 당시 지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녹취와 군 단위로 행적들을 다 어제 11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해병대 전후에 예비역 해병들이 해병에 대한 자부심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른 집단이다. 좀 유별나다고 할 만큼 해병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라면서 해병대 기술을 따지고 자기들끼리 밖에서 만나도 서로 간에 해병 나왔다면 곧바로 잘하는 지인처럼 되어가는 그런 끈끈한 관계. 그것이 오늘날 해병대를 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이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 유별나다 내지는 숙골이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애정을 가진 그 해병대 전후에 그 퇴역 해병대, 예비역 해병대원들의 자부심을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딘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가 지켜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만 소수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해병대 전후의 게시판에 가면 해병대 지평구 물러나라. 그래서 해병대 그 전후의 총재가 이 뭐하는 꼬라지냐. 성명을 그따위로 발표했냐면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평범한 해병대 오비들, 그 퇴역 예비역 해병대원들의 분노는 이 박정훈이 해병대 병사들을 위해서 옳은 결정을 했고 그 용산이나 군 상층부가 기회주의적이고 뭔가 아부한다고 또 이 사건을 축소시킨다고 그런 무리한 결정을 내렸고 박정훈은 군인적 소신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잡혀갈 걸 각오하고 여태까지의 모든 군에 자신의 경력과 명예를 내려놓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세가 돼 있어요. 이거는 뒤집어지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누가 더 진정성이 있는가를 보고 이런 사건의 한쪽을 선택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당사자격인 해병대 예비역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대세가 굳어져 버렸어요. 그 안에도 공작원들이 있지만은 다 쫓겨나는 상황이에요. 내가 그 게시판을 어제 열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일은 결정이 난 거예요. 정권도 이 일이 무리수로 잘못 개입했다 싶었던 겁니다. 안보실 2차장과 또 안보비서관을 바꾸고
또 국방부 장관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정훈에 대한 사법 절차는 군급차를 동원해서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좀 우스꽝스러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설사 윤이 개입되었든 개입되지 않았든 한간의 소문처럼 윤 밑에서 안보 부분에 제일 실세가 개입되었든 어쨌든 관계없이 이 문제는 빨리 그냥 사과하고 그리고 박정훈에 대한 조사를 멈추고 원래대로 원칙대로 다 사법 처리하도록 소신껏 하라고 진행하게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어설프게 개입해서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왜곡시키려고 개입했다가 이제 여기에 판단이 잘못됐는데 누가 VIP로 하여금 이런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가 아니면 VIP를 팔아가지고 실세가 이 문제에서 잘못 지금 하는 쪽으로 유도했는가 둘 중에 하나인데 최종적으로 이 책임은 윤이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윤 스스로 과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즉 국정원이 박근혜가 당선되는 그 대선에서 국정원이나 뭐 당시 사이버 사령부에서 열심히 직원들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이 박에 유리한 쪽으로 지금 했다. 그런 게 이제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국정원 직원들을 대해서 그때 2014년 10월이죠. 국정원 직원의 불법 댓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이 이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세게 하지 말라고 말리는 그런 상층부에 대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수뇌부가 특별수사팀에 외압을 넣었다. 그래서 조영건 당시 중앙지검장도 이름이 올라갔지요. 그래서 당시 윤은 전 검사장의 결재 없이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를 강행했고 이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가 가해지자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항명 파동이 일었고 그래서 윤에 대해서 대검이 징계를 청구하자 당시 윤의 상관이던 조영건 중앙지검장은 모든 책임을 안고 가겠다고 11월 달 검찰을 떠났지요. 후배들이 징계받는 상황에서 자리에 연연하진 않겠다.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는 없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윤은 이 항명으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국민에게 처음으로 저런 사람이 있는가 알려졌고 야당이 그를 주목했고 그래서 양정철이가 찾아가서 출마라고도 권유했고 나중에 박근혜 탄핵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제 특검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에 발탁되었고 그 결과 이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그리고 또 조국 수사로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으면서 지금 대통령까지 됐어요. 자, 그럴 때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박근혜 정권이 수혜자죠, 사실은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말고 대충 하라 이렇게 하는데 윤이 영장까지 청구하면서 밀어붙였죠. 자, 그때 윤은 무슨 생각이었겠습니까? 법대로 처리하겠다라는 생각이었고 대체로 여론은 윤석열이 맞았다라고 갔지요. 그때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는 숙골들 빼놓고는 대체로 국민 여론이 윤이 하는 게 맞다라고 봤지요. 국정원이 댓글로 대선에 개입했으면 그것은 어느 정권이든 관계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게 맞지요. 자, 그런 부분 앞에 그게 아니다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윤과 지금의 박정훈 대령, 자, 병사가 남의 진짜 귀중한 독자인 병사가 해병대를 자원 입대해서 갔는데 나라를 지키려다가 북한군의 목숨을 잃은 것도 아니고 수해가 났는데 시신을 건져라고 그래서 강물에 장화를 신겨갖고 투입한 그 해병대 지부의 무리수로 죽었는데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었죠. 근데 거기에 계속 그 수색을 제대로 하고 진척을 보이라고 압박이 내려졌다는 거 대대장들한테 그런 건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대장급 이상에서 잘못이 있죠.
누가 대대장들로 하여금 병사를 투입하게 만들었는가가 이 수사의 핵심이고, 그렇다면 사단장 또 해병대 사령관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깨끗하게 사표를 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법 처리를 받겠다고 하면 이 사건이 합리적인 선에서 끝났을 건데, 자, 어디선가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가는 듯 하다가 꼬이면서 대대장 이하로 이제 사건 대상을 갖다가 축소시키면서, 그리고 양심이 있는 수사단장이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왜 소신껏 있는 대로 처리하라 해놓고 말을 바꿔서 수사 범위를 축소하라고 지시하고 위에 지시라고 나한테 말을 하느냐. 나는 원칙대로 하겠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2013년에 윤석열이나 2023년 정확하게 10년 뒤네요. 박정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는 맞았고 이제 박정훈은 틀린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신과 아부꾼과 아주 질이 안 좋은 것들이 중간에 개입해서 이제 윤을 속였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윤은 그때 가졌던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이걸 진실을 파악할 능력이 있을 건데, 그러지 않고 박정훈을 수사한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온 해병대 예비역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고, 가장 보수인 해병대 예비역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놈의 이념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동지애가 뛰어난 해병 입장에서는 이런 무리한 지시를 한 사람이 잘못됐다, 그것은 사령관이고 또 사단장이다, 그렇게 책임을 묻고 끝내야지. 수사도 그들이 받아야 되죠. 근데 그걸 안 알고 밑으로 축소시키려고 하면서 이제 수사하던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박정훈 대령은 절대 민주당에 가서 정치하거나 선거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가 지금 했던 진정성도 결국은 정권을 상대로 한번 붙어서 나 좀 떠보겠다 이렇게 비춰지고, 당해봤자 얼마 당하겠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의 지금까지 하는 원칙을 보면, 그래서 학명 검사했다가 대통령이 된, 결국 그걸 이용해서 정치인이 된 윤과 박정훈 대령은 다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국민들 앞에요, 지저분하게 오래 끌고 가지 말고요, 뭔가 보고가 잘못됐고 중간에 장난친 사람이 있다 해서 정리해서 내보내고 이 사건은 털으라고 지시하고 끝내야지요. 그리고 사과하고 끝내야지요.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은 처음대로 다 처벌받아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걸 끌어갑니까? 2013년에 윤석열과 2023년에 박정훈은 다른 사람입니까? 윤석열은 10년 사이에 본인이 변했습니까? 권력 잡으면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정의는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였습니까? 이건요, 싸워서 못 이기는 거예요. 여기 야당이 붙으니 야당 성향 변호사가 붙으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여당에서 누가 도와줄 거예요? 그 도와주는 사람을 가지고 저거 이해관계로 그러겠지만 그런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 이 문제는 100% 잘못한 거다. 이걸 가지고 숙골들이 편든다고 저한테 댓글 달아요. 당신들 그러다가 지옥 간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